내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검진해서 괜찮았고 1년 전에 그리고 아직 1년이 미처 되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길래 암에 걸렸을까? 내가 분명 작년까지 깨끗했는데 안녕하세요. 정세나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도 사실 정랄의 채널 애청자기도 하거든요. 구독자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직접 만나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주로 유방 쪽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예절유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암 찾는 의사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이원경 선생님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제가 안 네.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친구가 네.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네네. 또 며칠 지나서 뼈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음. 말기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지금 음.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좀 속상하고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던 찰나에 원장님을 또 뵙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제일 좀 궁금한 게 네.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암 네. 환자분들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암에 폭증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잘 살게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하. 우리나라가 워낙에 발전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뭐 CT나 MRI 초음파 진단 장치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왔거든요. 진단율의 정확도가 함께 올라갔고 그다음에 의료 시설에 자체한 그 서비스의 접근도 자체가 또 좋은 것도 있고요.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가 선진국화 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 인구는 어쨌든 간에 암 진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들이 약간 좀 또 꼬아서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진단기기가 없었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걸 네. 너무 불필요하게 암 진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갑상선 암은 워낙에 진단을 받아도 생존율이 뭐 사실 뭐 100%에서 200%를 자랑할 정도로 암 취급도 못 받는 암이다 보니까 굳이 찾아낼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환자분에게 암 환자라는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암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늦게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빨리 받으신 분들의 그 경과를 보면은 환자분들이 그래도 일단 어차피 걸릴 거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사실 좋다는 게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야지, 그렇게 따지시면은 의료시설이 낙후된 나라에서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전곡을 아주 찔러주시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뵈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제가 전문의를 따기 전부터 수련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많이 느끼죠. 아, 이 암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피하고 싶은 이 암을 어떻게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좀 피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데 누구나 사실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듯이 뭐 바른 식습관, 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검진 이 3종 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식습관 중에서는 원장님이 조금 네. 찝어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좀 피해야 할까요? 식습관은 저는 단연코 당을 피해라. 이렇게 설탕을 설탕. 금기시해라. 일단은 설탕은 모든 병에 걸려 초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어쨌든 간에 만성 염증화가 되기 때문에 암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설탕 말고 또 피해야 할 것도 음식 한 가지 또 뭘 또 한번 일단 알아볼 이거랑 수 이제 있을까요? 관련해서 기름진 음식이거든요. 기름진 음식은 약간 설탕하고 조금 닮은 듯 다른 듯 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그런 음식들이죠. 몸에 안 좋은 것들, 뭐 도너츠, 튀김, 뭐 다 해당되고, 실제로 이런 음식들도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뭐 발암물질로 등록을 할 만큼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100세까지 담배 피워도 네. 폐암 안 걸리고 네, 맞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구는 괜찮더라. 네. 암은 유전이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또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유전적 감수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 인자가 60%가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즉 30%는 술과 담배, 30%는 내가 먹는 것, 음식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뭐 15%는 뭐 만성 염증과 간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있고 그리고 10% 미만에서만 유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타고나신 분들은 당연히 안 걸릴 수 있어요. 정말 막 하늘이 도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뉴스에도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담배와 술을 많이 하시면 발암 물질에 노출이 돼서 암에 걸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 네. 꼭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커피예요. 네, 네. 그래서 음, 이 커피를 꼭 끊어야 되는 거냐 이게 네. 나의 낙인데 네. 이거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약간 제가 편향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네. 커피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약간 이제 커피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답변을 저도 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논문도 찾아보고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커피도 커피 나름이라서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믹스 커피는 절대 안 되고요.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블랙 커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커피콩 자체는 괜찮은데 그거를 달달 볶음으로 인해서 발암 물질이 나오더라. 예,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로스팅을 해서 오랫동안 볶을수록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들이 나오는 거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사실 어떤 커피를 드시나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덜한 거를 저는 그래서 어, 먹게 어, 된 거죠. 어. 그래서 핸드 드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스테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커피 자체에도 나쁜 기름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거를 종이에 걸러서 드립 커피로 드시면은 이 종이가 필터 역할을 해서 커피에 나쁜 기름도 조금 걸러져서 내려와요. 그래서 드립 커피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이 하시는 커피숍 저도 그런 데만 갑니다. 단골을 이제 맞습니다. 단골을 이제 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 커피로 네. 주로 라이트 커피를 드실 경우에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음. 그래서 폴리페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원장님 이번에 책 아, 내셨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곧 나올 텐데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한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아까 이제 암을 예방하는 세 가지 중에 식습관, 생활습관 네. 그리고 정기검진 네. 이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생활습관 중에서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거 혹시 아니면 원장님만의 어떤 루틴, 습관 같은 게 있다면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 딱히 뭐 철저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 없고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 잘 자기랑요. 그다음에 운동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운동을 정말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한 2, 30분을 하는데 몸이 약간 체력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요.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진료하고 떠들고 집에 가고 시술하고 막 바쁘고 이렇게 일을 해도 별로 그렇게 피곤한 게 없어요. 다른 건 안 하고 뛰는 걸 하는데 이걸 뛰다 보면은 유산소와 근력운동이 그러니. 그냥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할 때 시간 없다고 하시는 분은 솔직히 그거 핑계거든요. 왜냐면 운동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누워서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일어나서 대문까지 가는 그거를 못해서 그분은 운동을 못 하는 거고요. 그냥 정말 일어나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그 단 10분과 20분을 못해서 뭐 시간이 없다는 건 정말 핑계인 거죠. 잠은 또 무조건 제가 밤 11시 되면 딱 자거든요. 이게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보통 한 7, 8시간을 자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인데 두 가지만 잘 하면 다른 뭐 생활 습관은 굳이 뭐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혹시 어떠실까요, 원장님은? 저도 진짜 그 두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장님. 이제 건강검진을 그 꼬박꼬박 했거든요. 네.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정상이라고 진단을 네, 받았는데 그 사이에 아, 그 네, 건강검진과 네. 검진 사이에 어쩌다가 발견을 네.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그렇죠. 네. 그거를 보통 이제 간격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간격암. 내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검진해서 괜찮았고 1년 전에 그리고 아직 1년이 미처 되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길래 암에 걸렸을까? 내가 분명 작년까지 깨끗했는데 근데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암 특성상 그럴 수 있고요. 어떤 특정 암의 경우에는 그 분화도가 매우 빠르다든지 정말로 한마디로 운이 좋지 않은 암에 걸린 거죠. 암도 암 나름이다 보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환자분의 그 신체 능력 상태 좀 타고난 체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의학의 오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진단 장치나 또는 그걸 시행했던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암을 캐치를 못했던 케이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암들을 검진으로 걸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간격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요인들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이 간격암도 사실은 되게 드물기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혹시라도 작년에 검사 받았는데 그 사이에 뭐 또 다른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휩싸이셔가지고 닥터 쇼핑을 하듯이 여러 군데 검진을 또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발생할 확률이 너무 낮은 거에 이제 얽매이시는 거거든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하시면서 건강검진 그냥 꾸준히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치료 잘 받고 해서 5년 있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정말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단을 받고 너무 네네. 낙담해 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숨겨져 있던 미세암이 발현을 한 거죠. 아, 그래서 미세암. 예, 미세암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저희 뭐 초음파나 CT에서는 볼 수 있는 암세포의 사이즈가 1mm, 2mm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작으면 미세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세제곱센티미터 사이즈를 말을 하는데 이 미세암 같은 경우는 정말 눈으로도 안 보이는 사이즈다 보니까 이게 몸속에 어딘가에 숨어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 미세암이 발현되기까지도 사실은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약간 이제 나태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암 진단 받았으니까 먹는 것도 정말 관리 잘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완치도 됐겠다. 아, 요즘에는 좀 고기도 좀 먹어보고 술도 다시 한번 슬금슬금 드셔보시고 이러시면은 이제 암세포가 또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숨어져 있던 미세암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원래 이것들을 원래 우리 면역세포가 조금 죽이고 있어줘야 되는데 밟아주고 있는데 이 암세포가 조금 더 터지게 행동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원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서 그 미세암이 혈관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어딘가에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싹을 틔워서 암으로 전이 또는 재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이 암 진단 받고 치료받고 2년 동안 이런 전이나 재발 증상이 없어야지 앞으로 미세암이 즉 전이나 재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최소 2, 3년은 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5년, 10년 뒤에 나타나시는 분들은 미세암이 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대한 암을 잘 예방하고 만약에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관리하면 또 잘 해나가실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 계속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내주시면은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주시면 네. 일단은 좀 쉬운 거로 내드릴게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네네. 암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뭐 5년, 10년 뒤에 다시 뭐 재발이나 전이가 되더라. 정답이 1번 미세암, 2번 미소암. 입니다. 이 둘 중에서 뭐 때문에 암이 재발이나 전이를 했을까요? 네, 천장에서 책을 20권을 이제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너무 쉬운데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원장님 감사하고요. 아, 네.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은 또 댓글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보시고 한번 이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 감사합니다. 꼭 한번 다시 오고 네, 싶어요. 네. 네. 오늘 한 번만 만날 게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